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의 김하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현재 한국에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척추의 모양과 구성, 그리고 디스크 질환들,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치료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척추를 인체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척추는 머리와 팔,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지질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무게중심의 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양한 질병과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진 중에 과연 어떤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일까요? 흔히들 바른 자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척추가 똑바른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런 C커브에 있는 모양이 정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반듯한 목은 일자목이라 그래서 비정상의 목입니다. 자, 허리를 한번 볼까요? 허리도 왼쪽에는 C커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자형 목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좌측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일자 허리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척추는 S자형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커브들이 잘 간직해야지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안 좋아지거나 관리가 못해서 이런 커브가 사라지고 점점 일자형이 되게 되면은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는 7개의 경추뼈, 12개의 흉추뼈, 5개의 요추뼈, 그리고 천골과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흉추와 천골 부위는 늑골과 골반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과 허리는 지지해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주 디스크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허리가 중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척추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척추뼈 사이에서는 각각의 척추신경들이 나오는데요. 이 척추신경은 눈부터 심장, 폐, 위, 심지어는 방광까지 인체의 전 장기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 인체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줘서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 질환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라고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뼈 사이에 있는 동그란 연골을 말하는 건데요. 이 디스크는 가운데에 있는 젤리 모양의 수액이 있고 그리고 그 수액을 쌓고 있는 섬유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한 역할들은 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압력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스펀지처럼 충격 흡수해주는 완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의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디스크가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부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돌출이 되고, 그 다음에 터지고, 마지막에는 터진 디스크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점점 압력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그로 따라서 이 증상들도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빵을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안에 있는 크림이 나오듯이 이렇게 척추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점점 디스크들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빵처럼 디스크가 쉽게 터지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의 디스크는 이런 뼈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 이 디스크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압력이 높아져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디스크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디스크 증상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오래 앉아있을 때 불량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핸드폰 사용이 늘면서 여러 다양한 척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작업 환경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물건을 드는 습관에 의해서도 척추 질환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은 가장 먼저 요통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요통이 심해지게 되면은 엉덩이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내려오는 신경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통증의 느낌은 화끈거릴 수도 있고요. 따가울 수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가끔씩은 전기가 온 듯한 느낌이 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침을 할 때도 통증이 일어나는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MRI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 분의 엑스레이 사진과 MRI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들은 이 뼈만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신경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지 디스크를 그리고 신경들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가 아닌 MRI를 반드시 찍어보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의사들이 직접 환자분들 테스트해보면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다리를 들어 올려보거나 다리 길이를 체크해보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디스크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진단은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건데요. 다리 각도가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도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디스크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플립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앉아있는 환자, 특히 아픈 다리를 폈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몸을 뒤로 적기는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양성으로 보고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환자분들 직접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누워서 아픈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생기면은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를 뻗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면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두 번 내지 세 번의 기침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발살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마치 대변을 보듯이 배에 힘을 꽉 주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진단법을 통해서 집에서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집에서 쉬는 것보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료 기간 및 그리고 치료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파트인 저희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디스크가 터졌을 때 수술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척추 수술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권유받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치료를 해보니 95% 이상이 호전이 되었고 5% 정도만 통증의 컨트롤을 실패했는데 결국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수술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9명은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과 대변의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항문 주변에 감각이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특히 다리 그 중에서 발목에 힘이 떨어져서 걸을 때 다리가 끌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보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수술하는 게 영구적인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합 한방치료는 서양의학에 있는 좋은 장점인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MRI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발견해내고요. 이 진단을 통해서 부작용이 없는 전통 한방의학 치료법인 침과 약침, 수기요법인 추나요법과 한약 등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통합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명확한 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MRI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발견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의 맥을 통해서 환자분의 전반적인 몸의 상태라든지 질병의 상태를 확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척추 관절에 있는 근육과 임대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과 동작침, 그리고 비뚤어진 척추 관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나요법, 그리고 약해진 뼈와 신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심바로 한약과 약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스타일 아큐펑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동작침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 치료 시 침을 맞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누워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이런 침 치료와 움직임을 결합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침과 움직임을 결합한 것이 결국은 동작침인데요. 처음에 환자분께서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양쪽의 의사들이 보조를 해서 견인을 시키고 그리고 발과 팔, 머리에 다섯 부위에 침을 놓고 나서 함께 걷습니다. 걷다 보면 점점 통증이 줄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명을 걷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혼자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게 MSAT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치료 영상을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보드 타다가 다리가 어느 쪽 다리가 아파요? 급성 디스크로 인해서 양쪽 다? 통증이 너무 그래서 심해서 어렵고. 걷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받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튀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내리고 디스크가 아프기 지금 어디 때문에 계시면 아파서 다리를 그러죠?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고 지금은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고 있는 숨 추나요법이고 들고 쉴 정도로 아플 거예요. 골반의 교정 후에 굳어 있는 근육을 치료하고 있는 동작침법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 굳어 있는 근육을 풀고 나면은 이렇게 양쪽의 의사가 견인을 해서 함께 걷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방법으로 5분 내지 10분씩 걷게 되면은 통증이 줄어들고 근육이 풀리면서 환자가 직접 이렇게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손 나가요. 손 놓고. 자, 자기 혼자서 걸어가. 오케이. 쭉 걸어가. 오케이. 처음에 통증이 10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정도 돼? 지금 한 4 정도. 처음에 통증이 10이라면은 4? 많이 좋아졌지? 이제 웃어봐, 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실려왔는데 이렇게 한 번의 치료로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특히 이렇게 척추 환자의 급성 요통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MSAT 동작침법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니 이렇게 NSAID 주사를 맞고 쉬고 있는 그룹과 MSAT를 시행해서 침을 놓고 걷게 하는 그룹이 5배 이상 통증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또 치료 30분 후에 이런 생활 기능 장애의 개선이 40% 이상 좋아졌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세계적인 학술지인 페인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논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염증과 그리고 뼈, 연골에 재생 효과가 있는 신바로 약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로 약침은 흔히 주사기 모양이라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없고 9가지의 자연 약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침을 이용을 해서 아파 있는 통증 있는 부위에 투여함으로써 침과 한약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신바로 약침의 효과는 항염증, 그리고 뼈, 연골, 신경 등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들하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를 치료하고 있는 신바로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가지 되는 척추를 강하게 만들고 인대를 튼튼히 여기는 약재들을 선별을 해서 탕제를 만들어서 환자분들에게 복용을 시키는데요. 이처럼 잘 관리되어 있는 고품질의 약재들은 간이라든지 신장에 무리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장기간 복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쥐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부은 발인데요. 이 쥐에 신바로 한약을 복용시켜 보니까 이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모습이고요. 또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모습에
심바로 한약을 투여해보니 다시 신경들이 재생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척추 수술을 하지 않는 대신에 블럭 주사라든지 신경 성형술을 하거나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는 데인데요. 물론 이 두 가지 치료 방법들이 염증에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부작용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받게 되면은 뼈와 인대가 더 상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한약물을 이용한 약침이라든지 그 신바로 한약들을 이용을 해서 척추의 염증을 가라앉게 하고 또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치료법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그림은 전통 수기요법인 추나인데요. 의사가 직접 환자의 골반과 척추를 교정을 하고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척추 관절의 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실제로 수술 없이 디스크가 치료되는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7세의 여성이신데요. 5번, 1번의 디스크가 크게 터져나와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은 수술하지 않고 6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6개월 뒤에 MRI를 찍어보니까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깨끗하게 흡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67세의 남자 환자분이신데 목에 있는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흘러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도 2달 정도 치료받았고 5개월 뒤에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터져 있는 디스크들이 깨끗하게 흡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척추 질환이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받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10명 중에 9분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택할 때는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옵션이고 그 전에는 비수술, 통합치료인 이런 한방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치료법들을 받아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생한병원의 김한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